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이자 한국에 사는 웨이밍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꼭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중국의 한명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한국의 명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지금까지 약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가장 많이 접한 것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글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차별한다거나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시선을 받는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글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 한국행을 준비하는 제게는 작지 않은 불안감을 주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중국인 유학생이 올린 글이었어요. 그 학생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거절당했고 지하철에서 중국어로 통화를 하다가 옆 사람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는 경험담을 적었더라고요.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한국에 가는 것이 맞는 결정일까 하는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국에 와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전공하는 국제관계학 분야에서 한국은 정말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거든요. 분단 국가로서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압축적 경제성장의 경험, 그리고 최근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까지 이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공항에서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은 입국 심사였는데 담당 공무원분이 생각보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조금 놀랐어요. 중국어는 못하셨지만 천천히 영어로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한국 생활에 대한 간단한 조언까지 해주셨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첫 주는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사러 마트에 가는 것까지 매 순간이 작은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미리 걱정했던 것과는 다른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편의점에 갔을 때 일이에요.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물건을 고르는 것부터 계산하는 것까지 모든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헤매는 모습을 보고는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 제가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계산할 때도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만난 한국인 룸메이트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친해졌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맛있는 한국 음식점을 소개해주고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고 심지어 주말에는 서울 여러 곳을 구경시켜주기까지 했죠.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당황스러운 상황들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조차도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느껴졌어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었고 한국인 친구들도 생겼어요. 수업도 재미있었고 교수님들도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배려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교환학생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에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었고 동시에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인터넷에서 봤던 편견들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를 깨달았고 한국인들의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제 눈앞에 믿기 어려운 뉴스 헤드라인이 떠올랐어요. 서울 대림동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 커플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제가 한국어를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 뉴스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모두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까지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말을 잃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여러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인 남성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길질을 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맥주병으로 때리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여자친구는 울면서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정말 끔찍한 장면이었어요.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 사건의 발단은 실내 흡연 때문이었더라고요. 양꼬치 음식점에서 중국인들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국인 커플이 정중하게 밖에서 피워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며 욕설을 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한국인 남성에게 집단 폭행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어요. 피해자 남성은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16주라니요. 거의 4개월이에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그런 진단이 나올까요? 여자친구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더 화가 나는 것은 가해자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했다는 말을 읽는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같은 중국인으로서 말이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친절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한국인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뉴스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분노와 부끄러움, 그리고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특히 걱정이 컸어요. 이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저도 그런 시선을 받게 될까요? 중국 SNS를 확인해보니 이 사건에 대한 반응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가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을 우려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고 쓰기도 했어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이 저를 다르게 볼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관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요? 특히 룸메이트와의 관계가 걱정되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혹시 저를 경계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오후 수업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발표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 그날은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혹시 제가 중국어로 말하는 것을 다른 학생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는 길에 몇몇 한국 학생들이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거리를 두고 지나가면서 들은 것이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인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저를 보면 웃으며 인사했는데 그날은 왠지 표정이 어색해 보였어요. 물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저녁에 룸메이트가 돌아왔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평소에는 서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그 친구도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 테고 저에 대해서도 뭔가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친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저는 왠지 어색했어요.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하고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사건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걱정만 맴돌았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생각해보니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경험만 했어요. 친절한 사람들, 따뜻한 배려, 외국인인 저를 차별하지 않는 분위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특히 제가 걱정된 것은 내일부터의 일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중국어로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중국인이라고 밝히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중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말씀드리니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분간 조심하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중국으로 돌아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키고 싶었고요. 그래서 일단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우려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말이에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것 같은데 알람이 울렸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면 시선이 부담스러울까 봐서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어제 받은 충격이 컸나 봅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룸메이트는 아직 자고 있었는데 어제보다 더 어색하게 느껴져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기숙사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도 평소와는 달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실제로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겠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개찰구를 통과할 때까지도 긴장했습니다. 혹시 역무원분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다른 승객들이 중국인인 것을 알아차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행히 지하철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저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어제 뉴스 댓글들을 다시 확인해봤어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놀란 것은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가해자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인 전체를 매도하는 댓글보다는 개별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보다 한 정거장 늦게 탄 할머니 한 분이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제가 중국어로 된 뉴스 기사를 보고 있는 것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거셨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지만 중국에서 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제 그 사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괜찮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그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설마 제게 직접 그런 말씀을 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비난이나 경계심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서 제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착한 사람들까지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었어요. 어제 밤부터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의 사탕은 정말 달았어요. 단순히 맛이 달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달콤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은 모두 소중한 손님이라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저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지만 고맙다는 인사만은 분명히 드렸어요. 할머니도 웃으시면서 화이팅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어제부터 쌓였던 걱정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내리실 역이 되자 일어나시면서 다시 한번 힘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생활 잘하라고 손까지 흔들어 주셨거든요. 저도 얼른 일어나서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내리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어제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완전히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탕을 입에 물고 있으면서 생각해보니 저는 어제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몇몇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된다는 할머니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것은 가해자들이 한국인들에게 했던 잘못과 똑같은 실수였거든요. 지하철이 학교 근처 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속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들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평소처럼 당당하게 생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역에서 내려서 학교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사탕의 단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었고 그 따뜻한 마음도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한국이라면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 학교에 도착했어요. 오전 수업은 국제관계학 세미나였는데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어 억양이 섞인 제 영어를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학교 식당보다는 혼자 조용히 식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행동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사 먹기로 했어요. 그 편의점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었어요. 집에서 가까워서 생필품도 자주 사고 때로는 야식을 사러 밤늦게 가기도 했거든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국인 대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항상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학생이 카운터에 있었어요. 평소처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뭔가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해 보였거든요. 순간 어제의 걱정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요? 도시락 코너로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학생이 카운터에서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힘들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 학생도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를 비난하거나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그 학생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괜한 눈치 보지 마세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해요. 중국인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침에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과 비슷했지만 제 또래의 대학생이 직접 해주는 말이라 더욱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카운터로 돌아가더니 뭔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포스트잇이었는데 거기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다 읽을 수 없었지만 힘내세요라는 글자는 확실히 보였어요. 포스트잇을 건네주면서 그 학생이 말했어요.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요즘 뉴스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한국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은 모두 환영받아야 해요. 몇몇 사람의 잘못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이 학생이 언제 이런 메모를 준비했을까요? 분명히 제가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써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마음을 써준 걸까요?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 학생은 웃으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사실 저도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온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잘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학생의 친절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본인도 외국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선순환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교류의 모습이 아닐까요? 도시락을 계산하면서도 그 학생은 계속 격려해줬어요. 한국 생활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을 나오면서 저는 포스트잇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한국어를 잘 못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힘내세요, 화이팅이라는 글자들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은 하트 모양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그 포스트잇을 지갑에 소중히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모두 기우였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거든요. 근처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학생의 말이 기억났어요. 개인의 문제와 집단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적 감각이 아닐까요? 중국에서는 종종 개인의 잘못을 그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오후 수업도 상쾌한 기분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포스트잇을 꺼내보면서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제의 불안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감사함과 따뜻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받은 포스트잇을 가슴에 품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제 룸메이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기숙사 문을 열고 들어가니 룸메이트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는데 어제 제가 느꼈던 어색함은 완전히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친구 표정에는 변함없는 친근함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뭔가 들뜬 표정으로 말했어요. 웨이밍 씨, 오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시간 있으면 함께해요. 무슨 계획인지 궁금했지만 그 친구의 밝은 표정을 보니 좋은 일인 것 같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방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와 전화를 했어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는데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분 정도 후에 돌아와서는 정말 신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저희 집에서 중국 음식을 해 먹어요. 제가 중국인 친구 몇 명을 초대했거든요. 웨이밍 씨도 고향 음식이 그리울 텐데 함께 만들어서 먹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요즘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제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일을 준비해 준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말로 중국인 친구 3명이 왔어요. 모두 다른 학교에 다니는 교환학생들이었는데 룸메이트가 어떻게 연락처를 구했는지 신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 친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찾아낸 거였더라고요. 함께 마라탕과 쿵파오지 등을 만들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룸메이트가 중국 음식 만드는 법을 진심으로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재료 하나하나에 대해 물어보고 조리법도 꼼꼼히 메모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룸메이트가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이런 일로 사이가 멀어질 리 없어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가까워져야 해요. 그리고 중국 친구들에게도 한국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해줬어요. 그날 밤 중국인 친구들이 돌아간 후 룸메이트와 둘이서 설거지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는 처음에 제가 너무 조용해져서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사건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개인의 잘못과 집단을 구분해서 생각해요. 몇몇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전체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음 날 오후 과제를 하기 위해 학교 근처 카페에 갔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겨우 빈 테이블을 찾아 앉았는데 커피를 가지러 가다가 실수로 옆 테이블 손님의 음료를 쏟고 말았어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괜한 실수로 민폐를 끼친 것도 모자라 혹시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더 불쾌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급하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제 발음 때문에 외국인인 것이 바로 들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음료를 쏟은 그 손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일어나서 함께 정리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티슈를 가져다주고 바닥도 닦아주고 심지어 새 음료까지 사주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실수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 한 명도 제게 짜증을 내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음료를 쏟은 당사자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어제 비슷한 실수를 했거든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덧붙이셨어요. 한국 생활 어때요? 적응 잘하고 계세요? 그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저는 또다시 감동받았어요. 이분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환대가 아닐까요? 카페에서 나올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요즘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힘들 텐데 우리가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모두 기우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개인과 집단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성숙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인 저를 더 배려해 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이어 경험한 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대림동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제 위치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이 보여준 반응은 제 모든 걱정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그 뉴스를 봤을 때 느꼈던 충격과 두려움을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자주 접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섣불리 판단했던 것이죠. 개인의 잘못이 그 집단 전체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되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특정 국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나라 사람들 전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터넷에서도 개인의 행동을 그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댓글들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룸메이트, 카페에서 만난 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보여주신 것은 개인과 집단을 명확히 구분하는 성숙한 사고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들이 저를 위로하는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괜찮은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몇몇 사람의 잘못을 전체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 개인의 행동과 집단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성숙함을 느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심.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제가 힘들어할까봐 먼저 걱정해 주셨다는 점이에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저를 단지 같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음 아파할까봐 배려해 주신 거죠.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요? 저는 정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룸메이트가 해준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잘못과 집단을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말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교육의 힘을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고방식을 기르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학생들은 모두 소중한 손님이라는 것이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착한 학생들까지 피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포용력과 환대 정신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한국을 선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반응들이 너무 놀라워서 혹시 겉으로만 그런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어요.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며칠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만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분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억지로 꾸며낸 친절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배려였어요. 이런 것은 연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봤던 부정적인 글들이 얼마나 편향되고 극소수의 의견이었는지도 깨달았고요. 실제 한국 사회는 훨씬 성숙하고 포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실제 경험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한국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요. 위기가 오히려 한국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계기가 된 셈이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어요. 한국인들에게 받은 따뜻한 배려에 대해 저는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보여주신 친절과 이해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토요일 오후 룸메이트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몸살에 걸렸어요. 아침부터 계속 기침을 하더니 점심때쯤에는 완전히 쓰러져 버렸거든요. 체온을 재보니 39도가 넘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태였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친구를 부축해서 택시를 잡았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서 접수를 도와드리고 진료받는 동안 계속 곁에 있어줬어요.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 동안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병원에서 나와서 약국에 들러 약을 사고 집에 와서는 죽을 끓여서 먹여드렸어요. 그 친구가 고마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웨이밍 씨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런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제게 해준 모든 것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정말 작은 일이었거든요. 이틀 동안 그 친구를 돌봐드리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가 받은 친절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 저희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어요. 학교 근처 명동에서 쇼핑을 하던 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한 중국인 남성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짜 명품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팔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한국인은 젊은 커플이었는데 중국인 판매자가 유창한 한국어로 이것은 정말 진짜 샤넬 가방이라고 중국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가격도 정품의 절반 정도로 제시하면서 오늘만 특별히 싸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한국인들에게 받은 친절을 생각하니 무고한 한국인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중국인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커플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저도 중국인인데 저 가방은 가짜예요. 저런 식으로 파는 건 사기거든요. 속지 마세요. 중국어로 그 판매자에게도 호되게 꾸짖었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고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요. 그 중국인 판매자는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반박했지만 제가 계속 중국어로 따져 묻자 결국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한국인 커플은 정말 고마워하면서 큰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커플이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같은 중국인인데도 우리를 도와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한국인들도 외국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친절을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어서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국인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집 주소는 기억하시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직접 집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곳이었지만 그동안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받은 친절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서 가족분들께 인계해드릴 때 할아버지 아들분이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이런 일로 외국인분들이 힘드실 텐데 오히려 저희를 도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친절과 배려는 국적이나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을 부르고 친절은 또 다른 친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포스트잇을 건네준 그 학생을 다시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중국 음식을 해서 가져다 줬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하는 제게 무료로 과외를 해주겠다고 제안해줬을 때 저도 그 친구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가르쳐주는 언어 교환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더욱 친해졌고 그 친구를 통해 다른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거든요. 친절이 친절을 낳고 우정이 더 큰 우정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선행의 고리가 어떻게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지를 말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선행의 고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받은 친절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연결고리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경계받을까봐 걱정했던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인 사기꾼을 막을 수 있었고 중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정한 국제 교류란 서로 다른 점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이제 제가 한국에 온 지 거의 7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가짐을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림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한국인들이 중국인인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이 모두 기우였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지하철에서 사탕을 건네주신 할머니, 포스트잇에 격려 메시지를 써주신 편의점 학생, 중국 음식 파티를 열어준 룸메이트, 카페에서 실수한 저를 도와주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는 성숙한 사고였어요. 몇몇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직접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저를 위로하는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괜찮은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힘들어할까봐 먼저 걱정해 주시는 배려심까지 보여주셨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성숙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선행이 어떻게 선행을 낳는지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요. 룸메이트를 병원에 데려가고 돌봐주었을 때, 명동에서 사기를 당할 뻔한 한국인들을 도와주었을 때, 길 잃은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을 때의 그 뿌듯함은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국제 교류란 서로의 다름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중국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편견들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 실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따뜻한지를 말이에요. 특히 한국인들이 보여준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는 사고방식을 꼭 알려주고 싶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장점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배워야 할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개별 사건과 전체를 구분해서 보려고 하고 성급한 일반화를 피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 개인의 잘못을 집단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겠죠.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면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들은 평생 제 마음속에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국에 와서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요.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인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한국 문화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행동과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미 한국인들처럼 성숙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 같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따뜻한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깨끗한 거리와 첨단 기술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감사할 뿐이에요.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려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늘 따뜻한 관심 보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